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이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무려 46.3%라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두 쌍 중에 한 쌍은 맞벌이 가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야, 그 정말 옛날 생각하면 말이죠, 필근 씨. 네.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예요. 뭐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는데 이거 네. 완전 옛날 얘기 됐네요. 그렇죠. 옛날 사람이시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비교적 또 요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셨었어요. 근데 엄마가 굉장히 미안해하셨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실 필요 없는데 혼자서 잘 놀았거든요. 잘 챙겨 먹고. 그래요. 엄마 있으면 못 먹게 하는 것도 뭐 마음껏 먹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몸이 됐죠. 사실 저도 엄마로서 이 필근 씨 엄마 생각이 확 공감이 됩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예, 좋은 주제 정했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주말 수학 지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야, 이거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국에 지금 수많은 워킹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그렇죠. 아주 절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주중에는 바쁘다 보니까 주말 활용이 더 용이하잖아요. 게다가 사실 주중에 일 마치고 피곤한데 아이 공부 봐주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피곤하면 노는 것도 귀찮은데 무슨 공부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맞아. 그래도 피곤해도 먹는 건 괜찮고. 그건 괜찮죠. 그거는 네. 자면서도 먹죠. 그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말에 공부를 다 모아놨다가 봐주는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지죠. 몰아서 하게 되니까 그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우리 수다학에서도 네. 이 주말에는 너무 그렇게 공부 격하게 시키지 마라. 맞습니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러면 주말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말요? 네. 놀아야죠. 놀아야죠.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야, 아이들이 굉장히 얼마나 좋은 소리 나왔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놀아야죠라고. 네, 저학년일수록 주말엔 잘 놀아야 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노는 게 아니라 네네. 똑똑한 놀이. 효과적으로. 이게 돼야죠. 네, 이를테면 박물관 투어, 아니면 뭐 도서관 투어, 아니면 뭐 유적지 투어, 아니면 뭐 등산 같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창의력, 또 상상력 이런 부분들을 발달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게 만들어야 이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필근 씨. 가장 중요하죠. 자기주도 식사 말고. 자기주도 식사. 예. 오늘 처음부터 제가 많이 이렇게 공격당하네요. 그러니까요. 놀더라도 조금 학습에 도움이 되게 놀아라. 그렇죠, 그렇죠. 아이와 그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는 그런 미안함을 주말에 학습 대신 함께 노는 걸로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말 사용 설명서라고나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사실 요거 뭐 몇 년 지나면 저도 이거 당장 현실로 다가올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오늘 좀 잘 보면서 저도 도움이 되게끔 잘 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 건데요. 초등학교 3학년 김재인 어린이와 그리고 엄마를 만나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말 수학 학습법이니까요. 주말에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앨리스예요. 앨리스의 엄마는 제인이군요. 아주 기뻐서 밥밥 다정다감한 10살 소녀 제인이가 오늘의 주인공. 동생이 저렇게 책 읽어주나 봐요. 정말 의젓한 언니의 모습인데요. 그러게요. 예쁘네요. 따뜻한 물에 목욕 자세도 너무 좋고 발음도 너무 좋네요. 5살 차이가 난대요. 동생을 굉장히 잘 봐주나 봐요. 아기가 걸음마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제인아, 책 다 읽었으면 이제 들어가서 숙제해야지. 네. 주원이도 숙제할까? 네, 제인이는 좀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편이고요. 근데 성격 자체가 꼼꼼하진 않은데 저희 이제 엄마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엄마와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기특하네요. 그러게요. 3학년인데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요. 훌륭한데요? 워킹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모범생. 앉았습니다. 제인이는 일주일에 2번 공부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제인이의 공부 모습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간 계산 문제도 혼자서 척척. 열심히 합니다.
봐주는 이 없이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3학년 책 같은 거 받았는데 그 교과서를 천천히 둘러보니까 어려운 것도 꽤 많고 그 준수학에서도 어려운 문제집 많이 해서 3학년 되면 잘 하려고. 야,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또 공부 재능이 있는 학생인 거죠. 그렇죠. 겨울방학 동안 개념, 익힘, 연산, 응용까지 4가지 유형의 문제집을 골고루 풀이. 학습 계획표까지 꼼꼼하게 짜놓았습니다. 방학 내내 3학년 1학기 과정을 예습해온 건데요.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새학기 대비를 아주 잘했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너무 잘하려는 마음으로 부담감을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아하. 걱정도 좀 되네요. 그럴 수도 너무 있겠네요. 완벽하니까. 네.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학기를 준비해온 제인이. 아는 문제도 끊임없이 반복 학습 중인데요. 근데 지금 저게 계속 같은 문제 아닙니까? 문제들? 네, 일단 네네. 곧잘 푸니까 네네. 너무 많은 문제를 비슷한 유형만 계속 반복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연산 숙제가 끝나자 이번엔 응용 문제집을 펼쳐듭니다. 이게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아, 연산을 이제 응용. 끝내고 우와. 응용으로. 알아서 척척 잘하는 자타공인 모범생. 하지만 9살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아, 엄마 오늘 진짜 시험 너무 쉬웠어. 이걸 나한테 풀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는 수학 천재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 엄마 나 망했어. 뭐 엄마 나 진짜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나 좀 힘들어. 현실로 이런 돌아왔구나. 표현을 좀 자주 하고. 이게 자신감 가지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 네, 맞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건 일단 열심히 풀기는 하는데 네네. 일단 의욕은 좀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 수학 천재다 하는 그 마음을 좀 다시 끄집어내주고 싶은데요. 네. 관찰 내내 흐트러짐 없던 요지부동 제인이. 그런데 어디 가지? 그렇지, 나가야 돼, 제인아. 그렇지, 나가볼까요? 이건 많이 보던 상황인데. 그래요. 결국 자리를 뜨고 맙니다. 왜요? 엄마 조금 쉬었다 했지. 그래, 어이구. 쉬어. 숙제가 많았을 때는 가끔 힘들 때는 있어. 길었던 공부를 뒤로하고 모처럼 찾아온 달콤한 시간.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인이에겐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제야 좀 주말 같네요. 그러게요. 시끌벅적한 그런 주말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만 하는데. 워킹맘인 엄마 역시 짧은 주말을 활용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주말을 알차게 보내왔던 엄마인데요. 와, 뭐 어머니 정말 만들기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를 하네요. 네. 이거 어머니도 되게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네, 와. 수학 활동은 나중에 추천해 주세요. 수학 활동은 가본 적 없어요. 네.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잘 알려주시면 효과적인 수학 체험 학습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려주셔야죠. 지금? 네. 아예 좀 있다가. 일단 상황 좀 보고. 아예 좀 있다가. 상황 좀 보고. 네, 맞아 밀당인가요, 보고 약간? 나중에 네, 추천해드릴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이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꿈 같은 휴식이 끝나고 제인이는 다시 책상 앞. 자, 다시 해봅니다. 또 책상 앞에 앉았어. 근데 표정이 야, 정말. 방금 전까지 좋았는데. 눈에 띄게 어두워진 제인이. 문제풀이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별표를 먼저 치고 문제를 읽기만 할 뿐 제대로 풀지 않는데요. 아하. 발표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일단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이미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 네네.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제인이가 지금 수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친구들보단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제가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은 공부방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스스로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마가 아시니까 네, 분량을 확실히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저렇게 하면 잘하는 아이를 오히려 공부에 질려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이미 완전히 떨어진 집중력. 아유, 지루하죠. 아유, 재미없어. 아유, 재미없어. 귀찮고.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지루해.
아니, 중요한 건 지금 야, 저게 보고만 있어도 지루해 보인다. 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영상이 지금 주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겹긴 한데 지겨워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아이고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아, 네. 저는 학습 동기가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저 우리가 진짜 일하러 가기 싫을 때 어쩔 수 없이 갈 때 하는 멘트거든요.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의욕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안 시키는 것만 못한 이제 무리한 학습이 주는 부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하. 그렇게 주말 내내 한참을 혼자 문제집과 씨름하던 제인이 마침내 길었던 공부가 끝나고 아이고 뚜껑. 아이고, 드디어 다 했나요? 별표만 많이 친 거 아니야? 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한 15까지. 별표가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별표가 엄청 많아. 15까지 했어. 잘했어. 엄마 이따 책 처먹어 부를게. 쉬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쉬고 있어, 이 한마디가. 제인이 공부가 끝나면 이젠 엄마의 점검 시간. 제인이가 푼 문제를 혼자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채점은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하면서 틀린 게 뭘 틀렸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오래 공부를 해놓고 있으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시기하시고 마음인 따로 것 이렇게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공부량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채점은 오히려 같이 하는 같이 거죠. 하고. 그렇죠. 아. 워킹맘 엄마에게도 더없이 짧은 주말. 이제 숙제 남은 거 마저 좀 해야지. 또 가요? 나도. 놀았지? 아이고. 주원이도 언니 숙제할 동안 좀 기다려줘 이제. 나 이제 노래할게. 놀이학원에서 기다려줘. 제인이도 빨리 와. 이제 동생이랑도 놀자. 이번엔 제인이의 틀린 문제를 함께 되짚어보는데요. 이거를 이 문제를 풀 때 이 앞에 여기 실전 유형이라고 써 있는 이걸 보고 한번 읽어보고 풀어 아니면 그냥 제인이 문제만 보고 풀어? 읽고 푸는데 여기 있는 거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근데 제인이가 이거는 지금 이미 배운 게 아니고 지금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여기 거는 공부방에서 처음 내는 거야? 그럼 이런 실전형 여기 약속한 기호대로 계산하기 이렇게 써 있지. 이걸 읽어야지 이 밑에 세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저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저도 보면서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네, 아이가 이걸 보고 힌트를 얻기에는 아직은 어려요. 약속한 기호대로 계산하기 이런 멘트가 아이 눈에는 그게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쵸, 이런 그쵸. 건 엄마가 좀 말을 풀어서 이해시켜 주시면서 힌트를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야, 엄마도 진짜 힘들겠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이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문제집을 푸는 걸로는 사실은 애가 뭐가 재미있겠어요, 그게. 그리고 사실 그래서 뭐 사고력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 그것도 학원으로 연계가 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엄마가 일을 하니까 난 자꾸 사고력을 한다고 해도 학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애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질리지 않고. 자칭 수학 천재였던 제인이. 하지만 무리한 주말 공부로 수학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워킹맘 엄마와 제인이가 즐겁게 주말을 보낼 수 있을지 수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워킹맘인 엄마와 제인이의 주말을 함께 봤습니다. 사실 제인이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네.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한 너무너무 좋은 엄마의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제인이가 조금 지쳐 보이는 게 아닌가 좀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네. 맞아요. 일단 제인이가 가지고 있는 선천성은 모범생과예요. 어허. 그래서 학원은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집 풀이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부담스럽고 또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아까 전에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 2학년 때는 뭐, 나 수학 천재인가? 막 이러다가 지금은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약간 직장인 바이브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겨워하는. 맞아요. 그 직장인 바이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 수학 천재인데 하는 건 너무 좋은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끌어내야 되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저 수학 평가를 한번 보시면요. 네. 너무 높아요. 네. 잘하네요. 90이면 좋네요. 그렇죠. 네네. 복습 90, 예습 70점으로 상당히 그냥 기본이 잘 다져져 있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습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예습 문제를 풀려본 결과 네네네.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면 시도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아까 있었어요. 발포 치고 넘어가는 것처럼. 네네네. 그럼 우리가 뭐 자주 듣던 얘기처럼 네. 난이도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회심의 미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니고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에요.
난이도를 낮춰버렸을 때에는 실력이 좋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지금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때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난이도는 차라리 그대로 두되요. 지금 학습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푸는 문제 양을 확 줄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담은 덜고 자신감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야, 난이도가 아니라 양을 양을 네. 좀 줄여라. 네, 네. 근데 이제 뭐 주말에 체험학습도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여러 가지를 정말 정성껏 참 알차게 보내시긴 했는데 정혜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학습 동기, 네. 이 의욕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좀 하셨거든요. 네, 걱정했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기술하고 학습 습관은 지금 잘 잡혀 있는데 자기 조절 영역이 좀 낮죠. 그러니까 충분히 실력이 있는 제인인데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조금 속상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 자기 조절 능력이 낮다는 건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좀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학습 동기가 네네. 굉장히 낮네요, 정말.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학습 동기가 낮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네네. 보통 피드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틀린 거죠. 근데 그 틀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나 선생님이 실망하는 피드백을 하신 거예요. 너 이거 잘할 수 있는 거잖아. 왜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가 상심을 하게 되고 쉬운 문제는 지금 재미있게 풀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약간 곤란한 문제가 나오면 얼른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 이게 학습 동기가 뚝 떨어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야, 이 방송 보고 계신 부모님들 틀렸을 때 리액션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막 이걸 왜 틀렸어? 막 실망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중요하네요. 맞아요. 다행히 좀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성숙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강하고 멋진 아이다 보니까 힘든 이 내색을 못한 거죠.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습 기술이 낮고 자기 조절 영역이 높은데 제인이는 지금 그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지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솔루션보다는 제인의 그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학습 동기를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담이 줄면 예전에 자신만만한 제인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검사 결과만 봐도 이 주말에는 다 내려놓고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활동에 훨씬 더 집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원래 저는 오늘 네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워킹맘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주말 수학 학습법을 좀 알려달라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학습법을 알려달라 그럴 때가 아닌 건가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학과 관련된 다른 활동들은 정말 좋은데 문제집만은 당분간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풀 좀 알아. 야, 문제집을 안 풀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네. 그래도 아예 뭐 정예배 선생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식당 가도 뭐 메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떤가요? 저의 선생님? 입장은 네네네. 저도 문제집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진짜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학습 팁보다도 네네네. 그 회복하는 게 급선무예요. 수학 천재 너무 좋잖아요. 제인이 수천이. 수천이. 네, 수학 천재. 수학 천재. 그렇죠. 줄여서 수천이. 아니, 수천이가 네네, 수천이가. 주말에 근데 갑자기 자, 이제부터는 주말에 문제집 이거 하지 마. 공부 스톱. 네.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제인이도 또 갑자기 주말에 일도 너 하지 마 그러면은 괜찮나? 이래도 되나?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럼 나 뭐 하지?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 불안하시면 그냥 뭐 수업 시간 정도인 뭐 딱 40분 정도 할애해서 주중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틀린 것만을 좀 다시 엄마랑 같이 정리하는 둘이 함께 공부하는 날 뭐 요 정도로만 정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제를 덮을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제인이가 틀린 문제를 엄마에게 가르치는 날 요것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가 하실 일은 다른 거 절대 없고요. 너 여기서 왜 틀렸을까 이런 거 절대 아니고 폭풍 칭찬. 그렇지. 야, 우리 수천이. 수천이가 이렇게. 야, 이걸 이렇게 잘하다니. 네. 학습 동기 팍팍. 그럼요. 그런 피드백이 칭찬으로 또 돌아오다 보면은 아이가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단 이걸 제인이가 즐거워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일단 주중에 다 학습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옳죠. 근데 이제 워킹맘이시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들 텐데 주중 학습
학습을 이게 제대로 시킬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먼저 공부방 숙제는 꼭 조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방 선생님께 요청을 하셔서 분량은 꼭 줄여주거나 아니면 공부방 숙제를 집까지 갖고 오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해요. 일단 집에 와서는 이제 보통 학교 숙제와 부담 없는 정도의 예습 복습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복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실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한 장 정도만 풀어도 충분하거든요. 예습, 복습 합쳐서 30분 안쪽으로 요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학교에도 수학이 매일 든 게 아니잖아요. 수학 수업이 들어있는 날만 주 3회 이렇게 정해놓고 엄마가 함께 좀 공부를 해주시는 거죠. 한 30분 정도. 이걸 규칙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네. 아까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단호하게 오늘은 몇 시간 공부, 몇 장 공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셨으면서 결국에는 학습 꿀팁도 약간 이렇게 오다 주섰다 이런 느낌으로 던져주시네요. 아이,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보통 선생님들이 아니십니다. 그럼요. 네네. 근데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주말에 공부 시키지 마라. 근데 그 시간에 그러면 뭘 하면 좋을지 무조건 그냥 논다고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원 대신에 또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라는 고민을 또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 보시면서 잔뜩 또 밀당하신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엄마가 수학 활동을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렇지. 이 알려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건 좀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셨거든요. 광고 보고 오시죠.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30초 후에 공개해볼게요. 그 부분. 60좀 해결해 주십시오.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그 느낌 그대로. 네. 왜 밀당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주신 세 가지의 답이 사실 일맥상통해요. 게다가 이 학습 동기와 자신감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수학 잡지 같은 것이 있어요. 수학 네, 잡지? 네, 그런 수학 잡지를 구독해 보시면 수학과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들도 같이 읽어볼 거리가 있고 생각할 거리도 있어요. 네. 수학 체험 부스. 또 찾아보면 그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화관 같은 문화 공간도 있어요. 진짜요? 네,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뭐 상상마당 이런 놀이시설 같이 보이지만 수학 내용들까지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수학 이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수학 활동으로 아이가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또 어디 뭐 체험 박물관 뭐 이런 게 매주 이렇게 나가려면 사실 이것도 굉장한 일인데. 또 시작이 또 귀차니즘 또 좀 도져가지고 지금. 그죠. 아니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매주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훨씬 좋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수학 활동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럼요.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한 건 수학 보드게임. 보드게임. 뭐 체스, 바둑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요, 학년별로 그 수학 교구 세트라는 것도 팔아요. 교구 세트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활동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개념 위쪽에 그냥 간단하게 뭐 생활 도구들, 뭐 종이도 있고 뭐 수습관 같은 것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수학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따라해보셔도 좋고 같이 만들어봐도 좋고요. 또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학 동화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학 동화. 네. 그러니까 정말 많구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수학 동화를 같이 읽고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네. 내용을 또 같이 공유하다 보면요. 자신만의 논리를 형성하면서 사고력도 쑥 올라갈 수 있고 엄마랑 대화도 하니까 친밀감도 쌓고 또 수학 다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기겠죠. 야, 이게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그러게요. 그 주중에 엄마 부담, 주말에 엄마 부담, 이런 것도 덜 수 있고, 또 우리 제인이가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끝으로 우리 제인이 어머니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인이와의 그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그 피드백 자체가 네. 어린아이인데 네. 너무 큰아이 대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좀 눈높이 대화를 시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도 이미 그 수학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는 수학과 친할 거야. 이런 것을 자꾸 암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정말 잘했어. 과정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일단 제인이의 학습 동기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대화법 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 오늘 이 주옥 같은 얘기들을 네네네. 네, 한 번에 제가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야,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네. 아니, 마치 당신이 한 것 같잖아. 그러게. 마지막에 자, 하면. 예. 오늘도 마치 저의 생각인 양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평소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 엄마. 황금 같은 주말엔 수학 문제집 푸느라고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효과적인 수학 지도법이 궁금해 수다학을 찾아온 제인이네를 위한 솔루션 나갑니다. 주말엔 수학 활동, 체험 활동, 보드게임 등 수학으로 신나게 놀아보세요. 주중엔 피드백, 대신 주중에 짬을 내 알콩달콩 공부해보세요. 폭풍 칭찬, 칭찬과 대화로 제인이의 학습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정말 제인이는 제인이대로 문제집 부담 덜어서 좋고 네. 제인이 엄마는 주중 시간 할애법, 주말 시간 할애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좀 제인이한테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네. 제인이가 그랬잖아요. 2학년 때까지는 천재였는데 지금은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뭐 봐서 알겠지만 제인아 오늘 선생님들이 너 칭찬 똑똑하다고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럼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넌 천재니까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 제인이네 집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워킹맘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일하느라 함께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공부 한 자라도 문제집 한 권이라도 더 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가간 게 오히려 아이에게는 조금 버거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수학 체험 활동하시면서 즐겁게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수다 게시판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혜숙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